정말 대책이 발표가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 대책 발표될 때마다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고민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대1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세상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단어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좀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단어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오늘 시장에 맞게 변창흠표 특단의 대책입니다. 자, 오늘 이 변창흠표 특단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대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많은 분들이 정말 어제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우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대책을 일단 보면 아마 지금까지 대책의 공급에 대한 대책, 작년에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실행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들이 많이 갑론음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런 실행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을 보면 일단 도심 공급에 대한 부분,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 저층 노후지,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된 이런 도심 공공 복합 개발에 대한 부분, 대책 부분이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공공을 따지는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재건축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런 공공 재건축 재개발로 발표를 하면서 공공이 참여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속도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속도가 보통 10년 정도의 주기라고 하는데 이런 걸 5년으로 줄이는 간소화 절차로 들어갔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한수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우리 2년 거주 의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거주 의무도 삭제함으로써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들을 좀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방안대로 공공이 참여할 수 있고 토지주나 조합에서 공공에다가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또한 발표됨으로써 실행력을 좀 앞당기는 이런 대책, 공급에 대한 대책들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규제에 좀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이번 대책만큼은 그래도 공급의 실행력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번째 이번 대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시장에는 우리 공급 대책을 보면 일단 83만 호라는 이런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작년까지의 공급 대책 전체 합하면 120만 구 이상의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120만 구의 공급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번 발표와 합하게 되면 210만 호가 넘는 공급 대책이 발표되는 겁니다.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력을 발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전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안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들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실행력과의 문제 그리고 면역력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이것들이 무주택자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들을 아마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발표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그 발표대로 모든 게 정말 실행이 되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공급 대책에 의해서 우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첫 번째 내는 대책이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를 중점으로 두고 실행력을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 좋은 주택을 도심권에 공급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따른 무주택자들은 결국 이런 주택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전세 시장들이 이런 실행되는 기간까지는 전세 시장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가 상승된 부분에서 추가적인 실수요자들이
집이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됨으로써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전세가율이 가까워지면 또 다른 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중공업지 개발이라든지 저층 주거 밀집도 개발이라든지 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당연 묻지마 투자라든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실행력을 좀 지켜보는 상태에서 투자를 접근하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